안녕하세요. 레시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음식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사업장들, 아니면 요리, 고기 이런 기타 등등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렇게 음식업에 종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또 느꼈던 거,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차차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한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우, 하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맨날 못 먹는 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우 중에서도 등심, 그리고 등심 중에서도 새우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꽃살이다, 살치살, 꽃등심,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새우살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우살이 근데 요즘 이제 또 한우 오마카세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저희 가게에서도 지금 메뉴로 새우살이라고 해서 메뉴로 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인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또 새우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풍미가 있으면서도 또 살치처럼 그렇게 느끼하지는 않거든요. 이 삼박자가 아주 잘 배합이 된 그런 부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요게 이제 아랫등심인데요. 이렇게 아랫등심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또 흔히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양지라고 부르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명은 등세모근, 듣기만 해도 찌글찌글하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이 조그만 요 고기 부분이 이제 마름모근, 전혀 마름모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그리고 요거 우리가 이제 흔히 새우살이라고 부르는 요게 이제 가시근이라고 그래. 가시근. 요거는 이제 우리들 흔히 아는 꽃등심살, 등췌장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거의 해부학 의대 가서나 이제 하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등세모근이라고 부르는 요 위쪽에 붙은 이 덮개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좀 질긴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이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보통 정육점 식당이라든가 정육점 가면 이제 요거까지 같이 팔죠. 요 부분이 좀 질기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칼집 넣으면 이제 이게 질겨서 칼집 넣는 줄 이제 손님들도 또 뻔히 알거든요. 아주 빠꾸미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칼집 안 넣고 그냥 파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장모님이라든가 이렇게 한우 같은 거 사다가 이제 구워 먹으면 이제 요쪽 부위는 이제 장모님들이고, 네, 그리고 어쨌건 이제 이 양지 쪽을, 저희는 이제 흔히 요걸 양지라고 그래요. 그냥 고기하는 사람들이 질기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싹 도려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기름이 많죠. 이게 지금 2 플러스 넘버 9이 아니고 넘버 8인데도 기름이, 이게 또 B였거든요. 근데도 이제 B 등급인데도 기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 거는 여기 좀 마름모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기가 이제 그렇게 요거는 보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질기다 이런 건 아닌데, 써먹기가 애매해요. 이건 굵기 자체도 너무 납대대하니까 이제 옆으로 어서 쓸어도 고기 크기도 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아블링이나 이런 게 이제 피지를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써먹기가 좀 애매해요. 이 부분 가볍게 이렇게 뜯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원래 붙었던 부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지 쪽 등세모근, 마름모근, 그다음에 남은 부위가 이제 새우살, 아까 말했던 가시근 새우살과 꽃등심살인데, 새우살을 이제 분리를 하려면 먼저 위에 중간에 이제 껴있는 이 떡기름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 보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프로인 척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잽싸게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버려주시고 기름 잘 벗겨내 주세요. 기름을 이렇게 잘 벗겨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슬슬 이제 모양을 드러내게 돼요. 새우살이. 이 떡심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떼줍니다. 떡심을 붙이는 경우도 더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이쁘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또 떡심과 고기 사이에 또 기름이 또 심하게 박힌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손님들에게 좀 거부감도 들고 손님들이 싫어하시니까는 그냥 저는 과감하게 그냥 떡심 뜯어내 버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을 벗겨내면은 이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 부위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뚝뚝뚝 힘을 줘서 뜯으면은 어느 정도 뜯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고기는 기름과 기름, 막과 막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힘을 주면 어느 정도는 이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기름이 적어지면서 고기와 고기 사이에 이제 떡기름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안 뜯어지니까 칼로 조심해서 이제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뜯어내 주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면은 이렇게 딱 붙여보면은 이제 요런 식인 거죠. 새우 모양처럼.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봐도 새우 같진 않아요 아직. 근데 일단은 이제 요걸 이제 흔히들 요거는 좀 새우 같다, 그죠?
예, 새우깡에 나온 새우.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기름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요. 안쪽도 떡기름이 그 안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떡기름들을 이제 쭉쭉 제거를 해주시고 하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기름을 어느 정도 제거해도 이 막이 남아요. 막이. 이게 뭐 솔직히 그냥 먹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새우살이 저희 가게에서는 단가가 제일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그 단가가 걸맞게 이 막 같은 것도 이제 깔끔하게 이제 좀 제거를 해주죠. 이쪽 그 위쪽 큰 쪽에서 작아지는 쪽으로 이제 막을 벗겨주면은 이게 이제 결 방향이기 때문에 살이 안 붙고 깔끔하게 이렇게 벗겨줄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벗겨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막을 벗겨주시면은 나중에 이걸 붙인 다음에 진공을 쳤을 때 고기들이 이제 서로 이게 딱 뭐 접착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억지로 힘을 줘서 뜯지 않는 한 이게 딱 두 양쪽 부위가 이제 딱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새우살 쪽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되게 너덜거리고 이상해 보이지만은 진공을 쳐서 나중에 썰어냈을 때 모양이 좀 이뻐요. 새우처럼 나온 건 새우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제가 봐도 깨끗한 쟁반에다가 별로 깨끗해 보이지는 않네. 쟁반에다가 이제 고기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진공을 쳐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분수 요즘은 좀 손님이 그래도 많이 빠졌다. 아무리 뭐 좀 점점 좋아졌다 해도 코로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빠져가지고 소포장을 하고요. 꽃등심살을 이제 다듬어 주시면 돼요. 보면 이제 요 라인 지금 이 빨갛게 벗겨낸 이 고기 라인 바로 다음 부분으로 이제 좀 약간 움푹하게 들어갔고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깔끔하게 벗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뭐 아까 양지라고 했던 등새목은 그리고 마름목은 이렇게 두 개 써먹을 데가 없다는 저 마름목은 이제 써먹기 힘들어져. 저것도 저기 고기 무게에 포함되는 건데 좀 짜증나죠 저런 건. 그래서 이제 통째로 썰어 쓰는 거고 약간 좀 저렴한 거. 이거 새우살 좀 새우 같아요. 요거는 새우살이고 그리고 이제 아랫등심 아까 그 진공 따로 돼 있던 거 그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다시 또 아랫등심에서 했던 거. 요 부분이 좀 마블링이 좋죠. 위쪽으로 새우살 시작하는 부분이 마블링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단을 합니다. 이제 재단을 뭐 한 2인분이나 1인분씩 이렇게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진공을 따로 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무게를 이제 굳이 재지는 않는 이유는 뭐 거의 이제 뭐 달인의 경제에 이르러가지고 뭐 썰었다 하면 그냥 바로 뭐 300g 오늘 좀 컨디션 좀 안 좋은데 뭐 302g 뭐 이런 식이 알등심 쪽도 이렇게 저희는 크게 안 쓸고 조그맣게 한 가위질 한 번 한 정도 사이즈로 저는 이렇게 재단을 해주고요. 재단을 해줘야지 무게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접시 이제 모양 잡아서 깔기도 좋더라고요. 물론 뭐 덩어리로 크게 원 덩어리 이제 안 해치고 이렇게 써는 가게도 있고 저희처럼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뭐 좀 모양 먹기 좋게 이런 식으로 하는 가게도 있고 뭐 가게마다 뭐 업장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하여튼 저희는 이런 식으로 등심들이 좀 크다 싶으면은 3등분을 잘라서 썰어줍니다. 이렇게. 고기를 이제 장기 보관할 때는 사실 이제 기름을 안 벗기는 게 좋아요. 기름 자체도 그 자체가 이제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 되잖아요. 보호막이 되죠. 이거 기름이. 옛날에 진공 기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지. 그때는 이제 채등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등심, 이 윗등심, 아랫등심, 채끝까지 아예 통째로 목심까지 붙은 게 와요. 그게 이제 기름 덩어리인데 그거 채로 이제 걸어놨다가 이제 작업해서 쓰고 했죠. 근데 지금은 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좀 반으로 잘라가지고 근데 밑에 페이퍼도 너무 둘둘 말아버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기름 드랍 같은 거를 좀 피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고기 자체에서 이 육즙이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뺏어버려요. 그러면 또 고기 맛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최소한으로만 이제 덮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진공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보통 진공 기계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가 좀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얇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진공을 칠 때 약간 좀 약하게 찌고 왜냐면 진공이라는 게 이제 압을 줘서 고기를 꽉 잡아주잖아요. 공기를 빼가지고 그때 이 고기가 얇으면 얇을수록 핏물이지만 이런 게 더 잘 빠지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진공을 좀 약하게 하고 클수록 좀 세게 하고 이런 편이에요. 보통 고기를 할 때는 이제 미트페이퍼 감고 진공 치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의 일과는 다 끝났다. 다 끝난 건 아니구나. 또 가서 또 현육 삼겹살 또 썰어야 돼.
제육도 또 뭐래 짜증나. 어쨌건 일단은 고기 작업을 1차적으로 이제 끝나고 진공을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졌고 이제 바로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휴식을 좀 하다가 이제 다음 일을 해야겠죠. 오늘의 아랫등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통 이제 고기에서 이제 아랫등심 같은 경우 보통 한 1.2kg 정도. 그다음에 보통 이제 코스트로 따지면은 툭불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00g당 1,5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이제 원가로 이제 재환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기름 같은 거 제거하고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영상 첫 번째 영상이라서 조금 많이 서투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감도 좀 아직은 좀 안 오네요. 안 오는데 좀 미숙하지만은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찐 영상과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레시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